그래서 이제 논술 쓰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서론인데, 이제 서론. 여러분이 답안 쓸 때는 서론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서는 답안지가 너무 길어.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내가 시험 볼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장이었어, 10장. 그럼 10장이면은 거기에 앞뒤가 있으니까 이제 20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인데 한 장에 15줄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15줄에 대해 20페이지니까 전부 합치면 어떻게 돼? 300줄이 되는 거죠. 300줄에 대한 답안을 써야 돼. 300줄에 대한 답안을 써야 되니까 우리 임용고시 논술에서는 몇 줄이요? 50줄밖에 안 되잖아요. 25줄에서 50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300줄이잖아요. 시간은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100분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행정고시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기 때문에 30년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행정고시에서는 목차를 써.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론 목차 쓰고 그 다음에 또 일 쓰고 그 다음에 일 쓰고 그 다음에 일 쓰고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목차가 세분화 돼가지고 쓰는 거죠. 그냥 목차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30% 정도가 목차가 들어가 버려. 300줄을 하더라도. 그런데 임용고시는 50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차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편의상 내용 중심으로 써야 돼. 내용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이 서론에다 뭘 써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서론이라고 쓴 거예요. 서론이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본론에서 써야 될 논점. 보통 논점이 4개가 있어. 논점을 암시한다. 암시. 그럼 여러분이 서론만 딱 읽어도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해봐. 서론만 딱 읽어도 대충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다른 거 보지 않고 서론만 봐도 이런 거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최근에는 본론이 4개가 아니고 8개가 돼. 4개, 8개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럼 8개 내용을 다 거기다 쓸 수가 없잖아, 지금. 다 쓸 수 없으니까 골라서 써야 돼, 골라서. 자, 그래서 서론에 문장을 4개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잘 외워야 돼. 자, 문제 제기, 문제 부각, 이것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이건데, 논술 쓰는 공식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도직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단도직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동기잖아요. 동기. 그러면 동기란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기란 무엇이다. 자, 동기란 무엇이다. 동기는 행동의 원동력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 A는 B다.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외우려면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 교사는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 외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 지금 논술은 전부 다 학교에 관한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논술은 문제에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든. 누가 제시하면 다 교사가 할 일을 물어봐. 교장이 할 일 이런 거 거의 물어보지 않아. 지금 교사 시험인데 무슨 교장에 대한 걸 물어보겠어? 교사는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어떤 문장 속에 철학이 들어있는 문장이 아주 제일 좋은 문장이지. 교사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것은 책 제목이요. 책 제목. Teacher make a difference.
teacher make a difference. 교사가 difference, 차이를 낳는다. 이거 책 제목이라니까.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자성애연. 교사의 기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야. 자,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것을 아마 노량진에 있는 교육과 강사들이 이거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2003년도부터 계속 써왔거든. 내가 쓴 건데 이거 누가 쓰라고 쓸 수 있겠어? 쓰기 어렵겠지. 공식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쓰기 어려워. 내가 다 공식처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 쓰겠어? 자,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 말은 교사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요. 만약 학생이 문제 행동을 문제아가 됐다. 아니면 학생 부진아가 됐다. 누구 책임이요? 교사의 책임이지. 그만큼 나는 교사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이 속에 들어있어. 이 문장 속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교사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학급마다 차이가 있어. 그건 다 교사 때문에 그래. 학급 경영을 하는 교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유를 써야 돼. 이유. 동기가 행동의 원동력인 이유를 쓴다 이거예요.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 이유를 써. 이유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쓴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을 쓰게 되면은 나한테 강의 들은 옛날에 학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답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해도 괜찮아. 좋은 답안이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왜냐하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교사가 어떻게 해서 학생의 차이를 낳는가 잘 생각해봐. 교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교사가 학급 경영, 그 다음에 생활지도, 그 다음에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려주려고 그래. 지금 여기 동기에 대한 것도 알려줄 수 있겠지만 동기보다는 90% 이상의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세 가지요. 학급 경영 생활지도, 그 다음에 수업 세 가지. 왜냐하면 교사가 학급 경영 생활지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건 거지. 돕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공식처럼 외우면 아주 간단해. A는 B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통해라는 말인데 통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갖춘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져온다. 이 공식을 알아야 돼. 문장 속에서 여기에는 성장 발달을 가져온다. 어떻게?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동기가 행동의 원동력이다. 그 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것도 이거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동기가 행동의 원동력이다. 집어넣어 볼게. 동기가 행동의 원동력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급 경영, 생활지도,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A는 B다. 근데 이유 이렇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망이기 때문이다. 자, 3번. 그런데 논술 문제는 대부분 다 학교의 문제점을 논술 문제로 내지 문제가 없는데 논술 문제를 내겠어? 논술 그 자체가 논하려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내는 거지. 논술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 외우기 쉽게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이건 외우는 거야.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A는 B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개판이다는 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 개판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예. 이러한 문제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비행자라든가 학습 부진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시문에 거의 나와 있어. 제시문을 쭉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문제가 대부분 또 그 위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서로 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 제시문에 나와 있어. 제시문을 거기서 찾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시문에 의하면 이 말을 씀으로써 지금 내가 답안을 제시문에 충실한 제시문을 잘 읽고 답안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채점자한테. 자, 제시문을 인용할 수도 있고 제시문이 없이 쓸 수가 있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교육, 교육의 실태나 문제를 그냥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식 중심, 성적 중심,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자, 이 말이 있어야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우리나라에 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식 중심, 성격 중심, 결과 중심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시문에 의하면 영희의 IQ, 철수의 IQ가 이렇게 점수가 나와가지고 동기가 떨어져서 이것에 대한 IQ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서 영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간호사의 꿈도 접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시문에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철수는 큰 문제가 없어. 철수는 그냥 시무룩한 것 뿐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제시문과 같이 영희가 IQ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잘 못해서 또는 영희가 IQ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아서 선생님이 도움을 안 준 거 아니야? 현재까지는. 그래서 잘 안 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포기하고 공부도 열심히 않고 간호사의 꿈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심각하네. 만약에 IQ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사가 뭔가 해야지. 대책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 지금부터 뭘 살펴보겠다. 이것은 좋지 않은 문장이야. 그것은 왜 좋지 않은 문장이냐면 이게 다 문제에 다 있는데 뭘 살펴봐. 문제에 다 있다니까. 그 문제에 있는 것을 논리성을 갖게 참 심플하다.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잘 재구성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써야지. 따라서 교사는 여기와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교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상황적 지식을 발휘해야 돼. 조건적 지식, 상황적 지식. 근데 조건적 지식이나 상황적 지식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 이론에 대해서
상담 이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지적 상담 이론, 정의적 상담 이론, 행동적 상담 이론이 있고, 또 인지적 상담 이론도 뭐 윌리엄스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앨리스 이론도 있고, 여러 사람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론을 이해하여, 그런 이야기지. 상담 이론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는 누구? 내담자인 학생에 맞게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지금 동기에 관한 거잖아요. 기대가치 이론하고 욕구 이계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기란 말을 써야 돼. 따라서 동기는 동기 이론을 이해하여. 아니면 이게 너무 적다. 그러면 동기 이론 중에서 두 가지 나왔으니까 기대가치 이론과 욕구 이계 이론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서론이 끝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잘 구성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서론 문장 4개면 끝인데, 자, 여기서 다시 이것을 분석해 보면 1번, 2번의 문장은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상. 자, 이상. 교사란 것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학교는 이런 곳이다.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잠재력 개발의 장이다. 지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다. 이런 것은 쓸 필요 없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옛날. 그것은 15년 전에 시사적인 논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그걸 썼던 거예요. 그때 내가 다 썼던 거예요. 나는 지금 노량진에서 논술 강의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25년 정도 돼. 근데 옛날에는 교직 논술장이 있어요. 교직 논술. 교직 논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직 논술이 아니고 교육학 논술이고, 초등 논술도 교육학 논술형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써야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누가 모르겠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 지금은 교육학 이론이니까 선생님이 교육학 이론을 알아서 학생들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옛날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논술은 내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노량진 강사들이 옛날 내 책을 보고 그대로 막 따라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맞게 해야지. 자, 1번, 2번은 이상적인 것을 제시한다. 학교는 좋은 곳이다.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를 써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렇다. 그냥 교사가 진짜 중요하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 현재의 문제점. 그런데 학교는 현실이잖아, 현실. 여기는 이상이고 학교는 현실이야, 현실. 학교에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학교에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도 다 원하는 것이 있고, 학교의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이게 논술의 취지다 이거예요. 네.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 다시 한번,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활지도, 학급 경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아를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해. 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요. 예? 수업.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방과 후 교육 활동.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방과 후 활동, 생활지도, 학급 경영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도와준다.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와준다. 특기 적성 개발을 도와준다. 다 도와준다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수도 많고 선생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제시문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 따라서 교사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 관련된 이론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에 맞게 활용하고 적용하면 된다. 이게 서론이다. 이게. 자, 서론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본론. 본론은 논점을 잘 이해해가지고, 논점이라는 것이 본론의 작은 주제를 말해요. 소주제.
근데 옛날에는 이게 논점이 4개나 5개 나왔는데 최근에는 하나를 갖다 다시 2개로 나눠. 그래갖고 작년 같으면 8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8개가 나올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채점을 자기네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는 이 논점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근거하여. 그러면 기대가치 이론에 근거하여 기대가치 이론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욕구이계 이론에 근거하여 그러면 욕구이계 이론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근거하여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분석하고, 자,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개념의 요소에 근거해서 원인을 분석해 줘야 돼. 그러니까 기대의 가치 이론이라다 그러면 기대와 가치 이론이란 무엇이다. 이걸 설명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이것을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뭔 말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론에 근거할 때 또는 이에 비추어 볼 때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써야 된다. 자,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제시문에서 첫째 이렇게 들어가야 돼. 첫째. 원인을 2개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원인은 첫째 안 쓰고 그냥 대충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를 안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제시문의 영의가 제시문에서 뭐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 첫째, 기대가 낮아졌다. 예를 들어서 기대가 낮아졌다. 그 다음에 둘째, 가치. 공부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써줘야 돼. 왜? why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떨어졌는가? 원인에서는 주로 why를 써준다. 여기 앞에 있는 주장만 달랑 쓰면 안 돼. 기대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럼 기대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다. 그럼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써야지. 왜?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제시문에. IQ가 99로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공부는 틀려먹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뭐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또 이유를 써야 되니까 why 쓰면 항상 못 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대안 쓰면은 여기서 이제 따라서 교사는 다 거의 대부분 다 교사가 할 일이니까 교사는 첫째, 둘째 이렇게 써야 된다. 첫째 뭘 해줘야 돼? 여기는 오로지 이 답안이 끝날 때까지 기대의 가치 이론을 생각해야 돼. 기대를 높여줘야 되고 가치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럼 성공 가능성하고 유사한 말을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기대를 높여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대를 높여줘야 된다. 높여준다 또는 높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how, 어떻게. 유정 알겠죠? 여기는 why, 여기는 how, 어떻게 높여주냐 이런 이야기. 이것만 달랑 쓰면 그 사람들이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여기도 똑같이 뭐 해야 된다 이것만 달랑 쓰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의심을 하게 돼. 그럼 둘 다다 여기 2개다 뭐 준다 이렇게만 쓰면은 주장만 하고 있네. 좋은 말 누가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이번에 나올 때 대통령들이 막 그러잖아.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다 했잖아. 어떻게? 방법은 나중에 내가 시간 나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믿어? 그러니까 토론을 시키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말은 쉬운 과제부터 어려운 과제로 제시하고 이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성취감을 실감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준에 맞는 과제를 주어가지고 성공 경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희가 그냥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를 높여준다면 또 뒤에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치에 대한 것은 영희가 공부에 대한 가치하고 간호사에 대한 가치니까 간호사, 공부나 간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성을 높인다. 어떻게 높일 것이냐. 어떻게 높일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선생님으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자, 공부나 간호사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호사의 어떤 역할,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 그 채점 시험 문제 경향이 옛날에는 그냥 구체적인 채점하기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쪽에 있는데 비중을 둬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와. 이쪽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채점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학습 부진화를 지도해야 된다.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이 있다.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 그럼 무슨 켈러가 이야기했던 모형을 생각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호기심 있는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청각 매체를 사용한다든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준다든지 학생을 선택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웠던 것을 활용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이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익혀가지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조건적 지식, 상황적 지식을 지금 요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평소에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론은 이렇게 해서 쓰고, 이제 마지막 결론. 서론하고 결론 공식을 잘 익혀둬야 돼. 자, 결론도 서론하고 공식이 비슷해.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그 교사는 학생이 잘 나온다. 그랬으면 여기는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교는 학생들의 자아 실현. 아니면 적성 개발, 소질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 외워놓으면 어디나 써먹을 수가 있어. 학교는 자아 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자아 실현의 장이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다? 학교는 자아 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잠재력 개발의 장이다. 나한테 강의 듣는 학생이 1000명이라 하더라도 다 써도 상관없어.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게 아주 가치 있는 말인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이 없는데, 응? 학교가 자아 실현의 장인데 그게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똑같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채점자가 정신 나간 거지. 다 좋은 논술은 다 비슷하게 다 수렴하게 돼 있어. 왜냐면 20점 만점 주는 사람이 있는데 20점 만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학교는 자아 실현의 장이다. 왜 그러냐? 학교에서 왜냐하면 앞에 서론처럼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2번의 이 내용은 쓰냐 안 쓰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분량이 너무 오버되면은 이제 결론 쓸 공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 3번이 조금 어려워. 요약이요, 요약. 결론이 역할이 뭐냐면 재강조예요, 재강조. 그러면 재강조, 어디를 재강조하냐면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론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제시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론에서 결론까지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내가 본론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자한테, 채점자한테 각인을 시켜야 된다. 내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채점자가,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1번은 서론을 요약한 건 아니지만 서론과 비슷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서론 이제 끝났죠. 서론부터 본론까지 좀 요약해야 된다 했잖아. 세 번째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본론을 요약해야 돼. 본론을 이만큼 많이 썼는데 어떻게 요약하겠어? 쉽지가 않지. 그래서 대부분 논술의 문제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제시문의 문제 또는 문제나 문제의 원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제시문의 문제가 또는 제시문의 문제의 원인이, 원인 쓰라고 하면 문제의 원인이 쓰는 거고, 문제라면 문제가, 이렇게 쓰면 문제가 이런데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있다. 그러므로 이런 대책이 요구된다. 꼭 세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고, 한 가지 쓰면 좀 길게 써야 되겠지. 아니면 세 개를 쓸 수도 있고. 자, 있다 그러므로 이거 대신에 만큼 이렇게 쓰게 되지. 만큼. 내가 이전에 논술 교대 편입부터 논술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문 사설을 다 분석했어. 근데 사설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만큼이었어. 만큼. 지금도 그렇게 써, 다. 왜냐하면 사설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이 만큼이에요. 만큼. 항상 문제나 원인은 앞에는 만큼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런 데 있는 만큼. 학교의 생활지도의 문제가 이런 데 있는 만큼. 학교의 인성교육의 문제가 이런 데 있는 만큼. 학교의 동기 유발에 대한 문제가 이런 데 있는 만큼. 제시문의 영의의 문제가 IQ에 대한 해석 부족, IQ에 대한 해석 능력 부족, 그로 인한 공부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꿈의 포기에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있는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안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 증진. 이걸 요약해야 돼. 압축해야 돼. 자기 효능감 증진. 그 다음에 간호사에 대한 매력성 고양. 이런 식으로. 자기 효능감 증대. 그 다음에 여기 간호사에 대한 매력성, 매력성을 높인다. 고양. 그 다음에 욕구 위계 이론이 나왔으니까 욕구 위계 이론 중에서 지금 얘가 유능감의 욕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능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고 욕구 위계 이론에서 한 개, 기대 가치 이론에서 한 개나 두 개 이런 거 골라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3개 정도면 돼. 3개 정도. 제시문의 영의가 여기 문제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영의요. 그러니까 영의가 문제가 지금 현재 IQ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지금 공부고 뭐고 지랄이고 다 그만두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영의의 문제가 IQ에 대한 해석 부족으로 인해서 간호사와 공부를 다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IQ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만큼 IQ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IQ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더불어 자기 효능감 증대, 간호사의 매력성 증대, 유능감에 대한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렇구나. 채점자가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답안을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 이를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를 위해서 교사가 영희와 같은 아이들을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사랑을 해야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사랑도 않고 그런데 영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뭔가 가져야 될 게 있겠죠? 교사가 확고한 철학.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학생이 없으면 난 존재할 가치가 없다. 라고 할 만큼 확고한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교육관. 학생에 대한 열정과 사랑.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 사명감. 네. 뭘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 또는 뭐 자기 장악,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자기 성찰. 여기서 선생님이 IQ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했다면 용이가 이렇게까지 공부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스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동시에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더 훌륭한 교사가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채점자가 이 답안을 읽는 순간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을 찾고 싶다. 직접 막 찾아가고 싶다. 이 정도까지 답안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